네, 어서 오세요. 역사가 무슨 아동 동화 이야기도 아니고 역사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수면제 용으로 씁니까? 유튜버들이 잠을 자면 뭐 광고가 계속 돌아가니까 뭐 그래 돈 벌라 그랬나 본데 뭐 돈 버는 건 좋습니다만은 역사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선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역사 왜곡으로 점철된 한국의 서양사고 아무리 인정해준다고 해도 한국의 학자들도 옥스퍼드 역사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하루하루 역사 왜곡 방송 제목을 보고 썸네일을 보고 지나쳐야 되는 이 고통이 장난이 아닌데 이제는 뭐 면역이 돼서 괜찮습니다만은 한국의 대형 방송은 나치 방송이잖아요. 시사를 끝없이 왜곡하고 그렇습니다. 또 유튜브는 또 그런 방송을 또 계속 복사하고 있고 시청자들이 뭘 알겠어요? 네? 뭘 알면은 그 시청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똥과 된장을 구분하지 않는 역사 사실부터 역사를 왜곡해버리는 그런 역사 영상을 이렇게 만드나 모르겠어요. 이걸 지적으로 계속 하향 평균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것저것 잘 안 따지는 편인데요. 그래도 사실 왜곡을 하지 않는 역사 유튜브는 전 딱 두 개밖에 못 봤어요. 서양사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서양사만 한정을 짓는다면 뭐 지식 브런치인가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함께하는 역사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난 그 두 가지 뭐 잠깐 뭐 들어가서 봤는데 그 두 개 빼고는 뭐 다른 유튜브는 서양사를 제대로 다루는 유튜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핵물리학자한테 핵물리에 대한 유튜브를 권하지 않나, 놀고 먹자는 유튜버와 진지한 유튜버를 서로 비교하면서 평가하지 않나, 직역, 의역 그 말 그대로 똥냄새 나는 그 번역론을 50년 전 걸 갖고 와서 지금의 등가 번역가한테 번역에 대해서 일장 연설을 하지 않나. 지식이 끝없이 하향 평균화되고 있어요. 근데 역사가 가장 왜곡이 많이 됐다는 게 시사하고요. 시사하고 참 안타깝죠. 뭐 종교가 일단 제일 크죠. 또 그렇죠. 종교도 역사와 시사문과 똑같은 거니까 근본이 썩어 있어요. 종교가 이 복음주의 기독교가 말입니다. 종말론으로 돈을 벌자고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이 성립되어야지만이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천당과 지옥을 나눈다고 그렇게 종말론을 펼쳐야 이제 사람들이 돈 갖고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주의 기독교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성경이나 읽었나 모르겠어요. 건물을 지은 사람 말은 절대 안 듣습니다. 메시아의 재림이니 뭐니 이런 말 했던 사람 절대 안 들어요. 단지 건물을 이쁘게 만들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복덕방 목사들의 말이나 들으려고 그러는 게 이제 한국의 개신교도들이잖아요. 한두 번 있어야 되지 뭐 반복하죠. 수십만 번 얘기라도 이 사람들은 못 알아먹습니다. 근데 과연 복음주의 개신교도 목사들이 그 이스라엘 성립을 거부하는 그 정통 유대인들을 만나긴 해봤을까 모르겠네요. 이 사람들의 말이나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말도 전혀 안 들어봤을 겁니다.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해하는 좋은 책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야콥 랍킨 이 유대교 신자가 작년에 팔레스타인 속의 이스라엘이라고 책을 출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도 서구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래도 신뢰할 만한 제프리 sak스 교수가 추천사를 써줬고요. 언제 어디서나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존 미어샤이머 교수도 추천사를 써준 책이니까 뭐 추천사 쓴다 부탁한다고 뭐 아무나 써주지 않잖아요. 좋은 기회입니다. 정통 유대교인의 이스라엘에 관한 말을 들어볼 이런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 부제목은 등가 번역하면은 시오니즘을 거부하는 유대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일반 기독교인들의 보통 상식을 다 뒤집어 버리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비상식적으로 살아왔다는 소리예요.
이런 목사들 말입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복음주의 개신교도들이 여기저기서 개념을 만들어내서 목사들이 돈 벌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2000년 동안 정통 유대교인들은 이스라엘 성립을 반대했잖아요. 메시아가 도래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모인다 그랬지, 이스라엘을 먼저 만들어 놓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 아니라 수에즈 운하 잡아먹어야 되겠다, 중동 석유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시오니스트라고 군산 엘리트였고요. 이 군산 엘리트가 이용해 먹어서 종말론을 퍼뜨려서 교인들 주머니나 털라 그러는 복음주의 기독교 목사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 움직여서 지금의 대형 교회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랍킨의 책도 이 사실을 잘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시오니즘 주창자들은 대다수가 유대교인이 아니라 무신론자였고, 이 무신론자들을 따르는 이 기독교 대중들은 복음주의에 모여있다 그거 아닙니까? 한국의 복음주의 대표적인 교회가 어딥니까? 순복음교회인가요? 지들끼리 만들어 놓은 말이다 그 말 아닙니까?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거, 이런 모든 얘기들은요, 유대 정통 교리와 충돌하는 이데올로기예요. 그것도 아주 더러운 이데올로기죠. 벤구리온이 그랬죠. 유대교는 유대 민족의 역사적 불행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 사람의 자료를 2차례 찾아서 확인한 내용이다 이 말이죠.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 저항하는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유대교인들이 화가 안 나겠어요? 이스라엘에 화가 안 나겠습니까? 서구 식민주의를 모방한 그 이스라엘 성립운동, 여기에는 어떠한 종교적 이유도 없었단 말입니다. 오로지 종말론적 돈벌이나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서기벌이나 하려는 로스차일드 같은 사람들, 스웨즈 운하를 장악하려는 영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운동이 복음주의 기독교 운동이었고,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했다 이겁니다. 여기에 정통 유대인들이 반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을 고발한다는 책에서 잘 적어주고 있습니다. 책을 참 잘 썼는데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서지가 충분합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좀 글을 쓰는 편입니다. 숭당당 글을 쓴 게 아닙니다. 이 책이 강조하는 거는요, 테오도르 헤르첼, 에드몽드 로차일드 같은 시오니즘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가난한 동유럽하고 폴란드,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슈테틀 유대인들만 골라서 이민 보내려 했다는 거죠. 슈테틀 유대인들은 러시아 유대인이라고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은 가난한 유대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리오넬 월터 로스차일드를 중심으로 1917년 영국의 외교부가 이 시오니즘의 물살을 탔고요. 1930년대 아돌프 히틀러가 시오니즘의 물살을 탔으며 조셉 괴벨스하고 아돌프 아이만이 시오니스트로 활동을 했죠. 스탈린도 시오니스트가 됐었어요. 이스라엘을 철두철미하게 지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도 이 물살을 뒤에서 계속 밀어줬죠.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추방되는 그 기간 동안에 루즈벨트는 미국에서 유대인 이민을 막았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한 짓이에요, 이게. 나치는 유대인 추방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유럽의 부자 유대인들은 계급 투쟁을 위해서 가난한 노동자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으로 쫓아내버리려고 러시아 서부 동유럽 유대인들만 골라다가 팔레스타인을 보냈고요. 스탈린은 중동에서 영국 제국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와줬고요. 미국은 시오니즘 그 자체였기 때문에 핵심 몸통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지를 했고 그랬던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나치하고 스탈린은 배신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간 동유럽 슈테틀 지구의 그 가난한 유대인들이 로스차일드의 채권을 받아갖고 돈을 받아가지고 팔레스타인의 땅을 매입하고 농장을 매입하고 관계시설을 매입하고 연이어 총 들고 뺏어가지고
키부츠라는 집단 농장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잖아요. 지네가 뭘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켰습니까? 키부츠라고 하는 거는 팔레스타인의 농민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집단 농장 체제를 지네 이름만 싹 키부츠로 바꾼 것 뿐입니다. 아무튼 랩킨이 지적한 거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유럽의 부자 유대인들이 가난한 동유럽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으로 추방해서 서유럽의 진출을 막으려고 했던 유대인 내부의 계급 투쟁이었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정확하고 우리가 한때 까먹었던 진실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1948년 이스라엘 성립 이전에 급박하게 돌아갔던 유대인 팔레스타인 이민 형태만 가만 보시자고요. 대다수가 누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갔습니까? 폴란드에서 노동수용소에서 일하던 슈테틀 지역 유대인들이 대다수가 갔지 않았습니까? 해방돼갖고 프랑스나 이탈리아로 넘어온 유대인들 모두 긁어다가 팔레스타인으로 보냈잖아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의 계급 투쟁과 연관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슈테틀 지역에서 러시아로 건너온 그 유대인들은요, 원래부터 러시아에 대한 테러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슈테틀 유대인들이 테러 경험이 많잖아. 이 사람들이 민족주의를 무정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살해해도 좋다, 죽여야 된다, 이방인이다, 아랍인이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폄하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침략해 들어갔고 땅을 싼 값으로 매입하거나 강탈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 땅에서 제거하는 일을 수십 년간 해왔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초기 정착 민병대하고 테러리스트의 임무였고 그 자세였습니다. 이스라엘 성립 초기부터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국민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유도 인종주의에 빠져 있고 이스라엘은 군대가 국가체제를 소유합니다. 국가가 군대를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고발한다는 책에 다 써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국내적으로요 도덕적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뭐가 똥이고 오줌지를 몰라요. 정통 유대교인들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점점 유대교를 버리고 시오니스트가 되었다고.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 유대교 믿는 사람이 2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마치 한국 사람들이 종교도 없는데 불교 믿는다 그런 것처럼 유대교? 그래 나 믿어 이 수준이나 그 말이야. 하지만 진짜 회당에 나가는 사람은 25%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은 말이에요. 아이들 유치원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 배우고 자랐으며 히브리 성경 이외에 유대교에 대한 교리나 종교교육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다고. 선택 과목이 아무렇게나 하라 그 말입니다. 한국사 없애버린 한국교육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선택교육을 없애버렸죠. 그러니 이스라엘 국민들이 뭘 배우겠어요? 아니 종교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을 세웠다며. 근데 왜 유대교를 그렇게 방치해버리냐고요. 이스라엘 정부는 게다가 공식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자격은 유대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유대 혈통을 피 한 방울만 들어가 있으면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 이 말.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정통 유대교인들은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유대교를 거부하는 건 이단이 아니에요. 나라 엉망진창 돼버렸죠 이스라엘.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캠프지. 이런 환경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말이에요. 국경선을 항상 모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국경선을 잘 그어보자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언제라도 주변국을 침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고 말입니다. 이 중동을 관리하였던 그 군산복합 석유업체 금융 세력들은 말이에요. 기왕에 만들어진 이스라엘을 지지했죠. 철두철미한 파시스트 체제잖아요. 이거 다 지지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핵을 보유하게 했고 그 주변국에서 핵의 희자만 꺼내도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핵이 보유해서 그대로 가만히 냅뒀어요.
이게 서구 사회라고 하는 거고 서구 국가라고 하는 거 유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어길 때마다 유엔은 항상 눈을 감았죠. 이스라엘은 국제법이라든가 유엔의 존재를 완벽하게 무시했고 세계 각종 국제기구는 스스로 무시당하도록 비열하게 행동을 해왔어요. 이스라엘 앞에서 무릎을 팍팍 꿇었습니다. 서구 사회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따라서 유엔이 해왔던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금 자금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아랍 국가는 안 그래? 아랍 국가들도 비열할 만큼 비열했어요. 입으로만 이스라엘을 비판했지 어떤 경제 제재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서구 사람들은요 유대인을 탄압했다는 오랜 죄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편이지만 무엇보다 마음속 깊숙이 이스라엘이 억압하고 있는 탄압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랍 사람이고 이거는 히틀러가 억압했던 사람들은 백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더럽게 많이 욕을 해도 이스라엘은 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인종주의적인 정서가 바로 유럽, 미국 사회에 깔려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세계를 움직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오랜 두려움도 물론 거기에 같이 깔려 있죠. 유대 금융이 말입니다.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갖고 서로 각자 물어뜯기까지 월가와 세계를 통일적으로 지배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은 동시에 제약회사를 지배했죠. 블랙럭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뭐 피델리티 이런 투자 자문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배를 해왔습니다. 이제 실리콘밸리도 1970년대부터 천천히 장악을 하기 시작해서 각종 빅테크를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 각국 정부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금융, 빅테크, 제약회사를 지배한다는 게 뭐예요? 지배한다는 건 말이에요. 법과 제도를 세계적으로 일률화시켜야 돼. 즉 세계화가 끝나야지만 진짜 지배가 된다고요. 자기한테 대드는 강대 세력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가만히 있지 않죠. 브릭스도 끌고 들어왔죠. 전 아프리카가 지금 서구에 등을 돌리고 있죠. 이러면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이거. 지금 유대 세력은 말이에요. 이 지배권은 안으로나 바깥으로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엔과 유네스코는 이미 작동하는 걸 멈춰버렸어요. 월가는 이미 분열한 지 오래됐습니다. 제약사도 마찬가지예요. 잘 그렇게 단결을 잘 안 해요. 옛날과 달라요. 빅테크도 단결 못합니다. 지금. 게다가 중국계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협력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얼마나 많은 기술의 지분을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서 뺏어가고 있습니까? 유대 금융 빅테크 세력은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겁니다. 자멸도 하겠지만 바깥의 흐름에 의해서 무너질 거다 그 말이죠. 언론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언론이 아직 분열이 덜 됐어요. 이스라엘에 의한 그 팔레스타인 사상자 수가요 3,400%가 많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피해와 팔레스타인 피해를 기사로 만들어서 언론에 노출한 횟수는 이스라엘의 횟수가 33배, 3,300배 많다, 300% 많다 그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 100명 죽을 때 눈꽃만큼 보도하고 이스라엘 사람 1명 죽을 때 어마어마하게 보도한단 말입니다. 이 서방 언론이 원래 그래요. 이 5대 세계 언론사가 바로 유대인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 잘 보여주듯이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서방 언론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분쟁한다면서 비중을 50% 나누어서 보도를 합니다. 변증법적 분리법이죠. 이게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을 깨부수는 거를 사람들을 학살하는 걸 두고 둘이서 분쟁 중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페미니즘도 똑같잖아요. 페미니스트가 여성을 동일시하면서 변증법에 전략을 썼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페미니즘이나
팔레스타인 학살이나 모두 유대인들이 만들었고, 유대인들이 그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양비론, 변증법적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양비론을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착각을 하는데 말이에요. 양비론이라고 하는 거는 너도 옳고 그도 옳다. 너도 틀린 점이 있고 쟤도 틀린 점이 있다. 좌우를 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인정하지 않는 그 가치는 누가 주냐고요. 숨은 권력이 말이에요. 좌우를 반반으로 나누어서 서로 충돌시키는 변증법적 전략이라고요. 이게 양비론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양비라고 하는 거는 숨은 권력이 선과 악을 같이 50% 가치를 주고 정의와 부정의에도 똑같이 50% 가치를 준 다음에 서로 충돌하게 만들어서 한 편에 서게 만드는 방법이 양비론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다 인정한다는 뜻에서 양비론이지, 양쪽에 나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1955년 롤랑 바르트가 처음에 양비론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을 때 그대로 설명한 거 아닙니까? 부르주아는 정당을 좌파와 우파로 나눠놓고 둘이 싸움 붙인 다음에 자기는 뒤에 싹 빠져갖고 양쪽을 다 조절한다. 그래서 당 이름에 부르주아 당, 노동당은 있어도 부르주아 당은 없는 이유다. 그랬잖아요. 왜 양비론의 기본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떠드냐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서방 언론이 하고 있는 짓거리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거발한다 이 책은요, 이스라엘 성립에 대한 정통 유대교인의 시각에서 사실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다 얘기는 안 해요. 뭐 로스차일드 얘기도 없고 수에즈 운하 이런 얘기도 없어요. 하지만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도무지 엉터리 같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대인과 혼동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는 가짜 유대인을 실제 유대 교인들과 혼동하게 만들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동등하게 취급하면서 이스라엘의 악행을 숨겨주는 이 서방의 유대 엘리트들, 이 사람들의 양비론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만들어준 책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책 소개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